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오픽 시험에 등장하는 오픽 콤보의 종류들을 국내 최초로 그리고 업계 최초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픽 시험에 등장하는 오픽 콤보의 종류들을 정확하게 알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픽 시험을 볼 때 다음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과,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오픽 문제 유형과 오픽 콤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목표로 한 등급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참 많이 들어봤던 사자성어인데요. 지난 12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오픽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사자성어가 오픽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유독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오픽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른 채 그저 답변 몇십 개를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른 시험 환경에 노출되면서 크게 멘붕에 빠지게 되고 목표 등급 달성에 실패해서 우울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리를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픽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은 강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픽 시험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오픽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자 총 7개의 오픽 상식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속으로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맨 마지막 7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픽 서베이 직후에 나오는 오픽 난이도에는 모두 몇 단계가 있나요? 두 번째, 오픽 난이도 단계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되나요? 세 번째, 오픽 난이도 3단계부터 6단계에 대한 15문제 출제 공식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네 번째, 오픽 시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다섯 번째, 2번부터 15번까지 총 14문제의 콤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여섯 번째, 오픽 출제 방식을 말할 때 콤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콤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일곱 번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픽 시험에 출제되는 콤보 타입은 모두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오픽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질문부터 조금 까다로운 질문까지 총 7개의 퀴즈를 드렸는데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픽 난이도의 단계는 모두 6단계입니다. 위에서부터 숫자가 있는데요.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죠. 1이 가장 쉬운 단계, 6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2번, 1, 2단계에서는 12문제가, 그리고 3단계부터 6단계에서는 모두 15문제가 출제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3단계부터 6단계 중 한 단계를 선택했을 때 15문제를 구성하는 출제 공식은 모두 두 가지입니다. 3단계와 4단계 출제 공식이 같고 5단계와 6단계 공식이 같습니다. 네 번째, 15문제 중 첫 번째 문제에는 자기소개를 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쉬웠죠? 다섯 번째, 2번부터 15번까지는 총 5개의 콤보가 14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콤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문제 유형들의 묶음을 의미하는데요. 3문제짜리 묶음이 연달아 4개 출제되고 맨 마지막 14번과 15번은 2문제짜리 묶음으로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를 시킬 때 단품보다는 우리가 세트 메뉴를 많이 시키잖아요. 이 combinatio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구어체 표현인 콤보가 바로 오픽에서 문제들의 묶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set 혹은 번들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teslet이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픽 콤보라는 녀석의 실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teslet을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In a test, a group of questions about the same topic. 그렇네요. 동일한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의 묶음이 테스트에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이제 오픽 콤보의 정확한 실체를 알게 되셨죠? 마지막 7번째, 오늘 영상의 주제인 오픽 시험에 등장하는 콤보 종류는 모두 6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오픽 콤보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픽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총 10가지의 오픽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20개 기출문제하고 함께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함께 참고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픽 시험에 대한 실체를 모두 다 알게 되시는 겁니다. 지피지기, 아니 지오픽 지기가 되면서 여러분의 오픽 목표 등급을 달성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오픽 시험에 등장하는 총 6가지의 콤보 타입 중 첫 번째 타입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거나 노트에 가볍게 요약을 해 놓으시면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오픽 콤보 타입 첫 번째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번이 하나의 테슬릿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 테슬릿이라는 용어 익숙하시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유형들 3개가 묶음으로 출제되는 그런 형태를 테슬릿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콤보의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형 1은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장소나 종류를 묘사하는 유형이고요. 유형 2는 역시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활동, 루틴 아니면 단계 등을 묘사하는 유형입니다. 유형 3은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최초 경험이나 최근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인데 상대적으로 유형 1번이나 2번보다 더 높은 배점이 부과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오픽 콤보 타입 첫 번째가 오픽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때와 5단계, 6단계를 선택했을 때 몇 번에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픽 난이도 3단계나 4단계를 선택했을 때는 자기소개 이후에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 7번이 오픽 콤보 타입 첫 번째로 채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픽 난이도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는 2번, 3번, 4번 첫 번째 콤보만이 오픽 콤보 타입 첫 번째로 채워지는군요. 이 부분은 100% 적중하는 출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록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오픽 시험장에서 다음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픽 콤보 타입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유형 1, 유형 3, 유형 4의 테슬릿이군요. 역시 유형 1은 현재 시제를 이용한 장소나 종류 묘사 이제 알게 되셨죠? 유형 3도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최초 경험이나 최근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이고요. 새로 등장한 유형 4는 역시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인데요. 동일하게 과거 시제를 이용한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유형 3번보다는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 4가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에 따라서는 유형 4에 대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픽 난이도 3, 4단계와 5, 6단계일 때 이 오픽 콤보 타입 두 번째가 몇 번에 등장하는지 살펴볼까요? 3, 4단계를 선택하게 되면 8번, 9번, 10번에 오픽 콤보 타입 두 번째가 등장을 하는군요.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는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 9번, 10번에 오픽 콤보 타입 두 번째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 오픽 콤보 타입 두 번째가 두 개나 나오면서 과거 경험의 출제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제를 이용한 묘사를 하는 유형보다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의 배점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픽 콤보 타입 세 번째를 볼까요? 유형 6, 유형 7, 그리고 유형 4의 조합으로 테슬릿이 구성이 되는군요. 바로 롤플레이 콤보인데요. 유형 6은 롤플레이 유형으로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특정한 정보를 몇 가지 요청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유형 7은 유형 6에 연이어서 나오는 문제로 역시 롤플레이 문제인데 주어진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역시 유형 6번보다 유형 7번이 배점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유형 4는 이전에 보았던 과거 시제를 이용한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콤보 타입 3이 몇 번 문제에 등장하는지 살펴볼까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5, 6단계를 선택했을 때 공통으로 11번, 12번, 13번에 한 번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13번 문제에 인상적인 경험을 묻는 유형 4가 난이도 3, 4단계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 5, 6단계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오픽 콤보 타입 네 번째와
함께 연동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픽 콤보 타입 네 번째는 유형 6, 7, 8의 테슬릿인데요. 유형 6번과 7번 유형 잘 알고 계시죠? 새롭게 등장한 8번 유형은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유형 7번과 유사한 경험을 설명하는 것인데, 유형 7이라는 것이 특정한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또 다른 과거 경험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으로서 역시 배점도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픽 콤보 네 번째 타입이 몇 번에 출제되는지 살펴볼까요? 오픽 콤보 타입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3단계와 4단계 그리고 5단계, 6단계를 막론하고 11, 12, 13번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13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 4단계를 선택했을 때는 13번 문제에 제가 유형 4, 즉 인상적인 경험이 등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5단계, 6단계를 선택했을 때는 13번 문제에 유형 8번이 등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3번에서는 유형 4번인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 유형 8번인 7번 유형처럼 또 다른 문제를 겪었던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이 모두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 4단계일 때 제가 굳이 13번에서 유형 8을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3, 4단계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목표 등급이 IL, IM1, IM2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등급은 보통 13번 이전에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8번 유형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서 3, 4단계를 선택했을 때 13번 문제에는 4번 유형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8번 유형에 대한 준비를 굳이 하지 않아도 IL, IM1, IM2 정도의 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고급 정보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반대로 5, 6단계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13번 문제에 유형 8번만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 4, 즉 인상적인 경험을 묻는 유형도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 13번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오픽 난이도 3단계부터 6단계까지 11, 12, 13번에 대한 콤보 타입이 3번과 4번 타입인데 이 3번과 4번 타입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제 오픽 콤보 타입 5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과 유형 5의 테슬릿으로 오픽 콤보 타입 5번째가 구성이 되는군요. 유형 1번은 이미 알다시피 현재 시제를 이용한 장소나 종류 묘사, 새롭게 등장한 유형 5는 롤플레이 유형으로서 상대방에게 단순하게 질문 몇 가지를 하는 롤플레이 문제 유형 총 3가지 중에 가장 쉬운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오픽 콤보 타입 5번째가 몇 번에 출제되는지 살펴볼까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때만 14번, 15번 맨 마지막이 오픽 콤보 타입 5번째로 채워지는군요. 다시 말씀드려서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는 오픽 콤보 타입 5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오픽 콤보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9 그리고 유형 10의 묶음으로 테슬릿이 구성되는데요. 유형 9는 과거나 현재 혹은 인물들 아니면 사물들에 대해서 비교나 대조를 하는 고난도 유형이고요. 유형 10 역시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매우 배점이 높은 그런 유형으로서 이 두 유형은 오픽 AL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오픽 콤보 타입 6번째가 몇 번에 출제가 되는지 살펴볼까요? 난이도 3, 4단계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콤보 타입이고요. 난이도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 14번과 15번, 즉 마지막 2단 콤보를 채우는 것이 바로 오픽 콤보 타입 6번째입니다. 이렇게 오픽 시험은 오늘 제가 공개해드린 총 6가지의 각기 다른 오픽 콤보 타입들이 오픽 난이도 3, 4단계 혹은 5, 6단계에 따라서 15문제가 채워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국내 최초로 공개해드린 오픽 콤보 타입 6가지들이 어떤 문제들로 채워지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픽 콤보 타입별로 기출문제하고 함께 3문제 혹은 2문제가 어떤 문제들로 채워지는지 영상을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참고하시게 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픽 시험을 준비하면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3문제 혹은 2문제를 연달아 들으면서 답변을 해보는 훈련입니다. 평소에
답변 하나씩 연습을 하다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40분 동안 15문제를 연달아 들으면서 답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료 혹은 무료 모의고사들을 모두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UI, 인터페이스만 실제 시험과 비슷할 뿐이지 오늘 제가 공개해드린 출제 공식이나 콤보 타입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퀄리티가 낮은 모의고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공개해드린 오픽 콤보 타입별로 3문제 혹은 2문제를 연달아 들으면서 답변 훈련을 해보면 이런 모의고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픽이 대한민국 1등 영어 말하기 시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많은 만큼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접했던 오픽 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한지 궁금하시면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등급을 알려주시면 목표 등급 달성에 필요한 훈련 혹은 학습 전략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and subscribe to the channel for more such videos.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ll see you next time. Bye!